카르마와 윤회 그리고 환생. 제8편. 인간은 업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큰 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이 세상에 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고 온 업보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학교에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영리한 학생도 있고 간단한 숙제조차 제대로 해오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사회에는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든지 삐딱하게 바라보는 비관주의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안전을 구하기 위해 나름의 방식으로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숨은 재능을 펼칠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가 다시 환생했는데 세상이 아직 그를 따라잡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며 전 재산과 목숨까지 바쳤다가 현대에 환생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과제를 안고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둘씩 매듭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구하고 은퇴할 때까지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갈피를 잡지 못해 헤맵니다. 이번 생에서 처리해야 할 일을 전생에서 들고 왔지만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치이다 보니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시간과 노력을 일에 열중한 나머지 진짜 목적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갈고 닦은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는 충분히 얻지 못하고 기껏해야 비즈니스 세상에 편입되어 약간의 돈이나 버는 운명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금전적 보상도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즐기며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잠재의식 안에 숨어있는 나의 진짜 재능과 목적, 이번 생에 나를 있게 한 그 신비스러운 무언가를 발견하여 잠재력을 펼치지 못했다는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끝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면 그 일이 단순한 생계유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경제지향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몸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육신의 안위를 위해 다른 것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처럼 고도로 산업화된 세상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이 현재보다 나은 삶에 대해 생각하고 꿈꾸고 희망을 품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제대로 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도 세월이 흐르면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책임에 묶여있는 시기가 지난 후에는 내 진짜 잠재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잠재력을 실현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사회생활하면서 한 번도 신경 쓰지 못했던 그 일. 바로 나를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15년에서 20년씩이나 주어집니다. 모든 인간은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어하는 내면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진짜 재능과 목적의식을 개발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비극입니다만 아쉽게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일에 파묻혀 거대한 경제 체제의 노예가 되어가고 그렇게 살다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이승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내면의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생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일이 밖으로 탈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몇십 년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나이가 아주 많은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명을 체험했고 세계 각국의 언어도 두루 익혔습니다. 이 길 저 길 다 다녀본 후에 몇 가지 책무를 완수하고 필요한 경험을 더 쌓기 위해 다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개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분별력입니다. 내면의 자아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작은 육신은 영적 바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며 삶을 체험하는 이 공간은 거대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 안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잠재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와 동기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질 세상에 파묻혀 활동할수록 물질의 늪에 더욱더 깊게 빠져 시야가 흐려집니다. 만약 물질 세상이 행복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한 번의 생으로 배워야 할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면 육신을 걸친 상태로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배움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려 해도 쉽지 않고 시각과 이해를 넓히고 통찰력을 키우려는 노력도 숱한 제약에 부딪힙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괴짜라는 소리나 들으며 불이익을 받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예술적 재능, 과학적 천재성, 그리고 지금은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현대에 부활하면 만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고대 과학의 지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또한 성장하고 싶은 충동과 내면을 확장하고 삶을 풍요로 채우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과 기회가 있어야 하고 성장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합니다. 삶을 고찰하고 깊게 사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여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생각이 깊고 지성적이고 의식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특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력해서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철학적 윤리적 의미에서의 카르마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도덕적 경계 설정 등 윤리적 삶의 원칙으로도 작용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